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ICO, STO,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어떻게 있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상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017년 말부터 명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ICO를 금지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외에서 법인을 세워서 해외에서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끔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발행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고객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용어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들이 가상화폐에 포함되는지 그 정의도 사실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규상으로 가상화폐를 정의하거나 내지는 규율하는 게 대부분 없기는 한데 그나마 명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이 있는 부분은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FIU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FIU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결국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통제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기랑 거래하는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상호 공유를 통해서 규제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할 수 있는 거래들 중에서 조금 의심이 될 만한 거래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수반되는 거래라던가 분산 거래라든가 금융거래 액수가 좀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에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을 두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라던가 정보는 제공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던가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던가 사실상 폐업을 해서 실사가 불가능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환 거래 관련해서도 사실상 규제가 있어요. 가상통화 관련된다라고 하면은 외국환 거래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자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면은 사전 신고 대상이고 금액이 작을 때는 사후 신고 대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으로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이런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외국환 거래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규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판매를 했을 때는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몇몇 좀 불법적인 가상화폐 발행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단계 판매가 개입되어 있는데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다단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다단계 판매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재화, 사실 처음에 토큰이라고 하면 재화가 될 수 있을 텐데 토큰의 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이런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신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수신행위는 은행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허가라던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예가 있는데요. 보통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처벌내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던가, 다단계 판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특징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결국 그 상위 판매원의 실적으로 보아주어서 후원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다단계 판매 조직이잖아요.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이 개입된다라던가, 아니면은 토큰을 얼마에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더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그 정도 수익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고 토큰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ICO와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는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STO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중에서 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모와 사모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에 대해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하도록 권유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렇게 공모라고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50명 넘게 판매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토큰을 산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몇 명의 사람들한테 토큰을 사라고 권유를 했는지,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00명한테 권유를 했는데 3명만 샀다. 그래도 권유한 사람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모집, 매출에 해당하게 되면은 증권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의 개요를 설명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권 관련 규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서 금융위에 신고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사모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가 50인 이상한테 투자 권유를 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사모는 50인 미만 한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여기서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자산이 많은 이런 투자자들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발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최대 주주라던가 임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발행하는 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도 특히 보호할 필요는 없어서 이들도 제외하고, 즉 전문 투자자와 이런 연고자들을 제외한 투자자가 50인 미만에 대해서 권유했을 때, 이때는 사모가 되어서 증권신고서라던가 이런 작성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3호로 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전매 제한 조치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락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증권형 토큰을 3호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의 락업 기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ICO, STO 관련된 규제 개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쪽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찾는 싱가폴, 몰타, 미국에 대해서 ICO, STO 관련된 규제의 기본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